골디락스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골디락스가 블로그 비밀 과외를 준비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블로그를 키웠는데요.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은 훨씬 더 든 것 같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돈과 시간을 아껴드린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하우들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이렇게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1대1 컨설팅은 받지 않고요. 모든 노하우는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를 지금 고민 중이라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래,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대세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블로그를 무조건 시작하실 거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이 블로그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블로그 고유의 기능이 있거든요. 블로그를 하나 잘 만들어 두면은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나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골디락스가 하는 새벽 기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쳐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네이버는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명함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블로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와 연관돼 가지고 판매를 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시라면 블로그를 꼭 시작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블로그가 있으셨던 분인데 쉬고 있다면은 그 블로그를 꼭 살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가 개설된 지 오래되었으면 이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블로그 버리고 새 블로그 개설하지 말고요. 원래 있던 블로그에서 이 블로그 비공개 카테고리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새로운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비공개나 카테고리 이동이 많으면은 네이버에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서 시작하시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전체적인 통일성이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에 글까지 가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무 글이나 올리면서 시작을 해라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서로 이웃 신청을 할 때 신중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크게는 2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나를 브랜딩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색용 블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글을 많이 읽히게 하고 뭐 애드포스트나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죠. 자, 뭐 애드포스트 수익을 원해서 검색용 블로그를 만든다면은 이웃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웃 수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키워드를 잘 잡고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그냥 내 글을 많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경우예요. 내가 블로그를 키워서 나라는 상품을 세상에 내놓고 또 나를 믿고 내가 판매하는 물건들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블로그는 조금 특이하게 서로 이웃의 수를 제한해요. 대표적인 SNS가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팔로우를 하면은 맞팔로우를 하는 거, 이런 수에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유튜브도 구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블로그는 서로 이웃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웃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이웃 추가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웃 추가를 5,000명으로 제한하는데요. 5,000명이 다 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인지도를 올리고 내가 아주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웃 추가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꽤 유명하신 분들도 블로그를 가보면 2만 3만 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2만 3만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5,000명 안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서로 이웃 신청을 할 때 나와
관심이 비슷한 사람에게 이웃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나는 꽃꽂이를 하는 사람인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꽃꽂이 뭐 클래스나 프로그램 같은 걸 판매하고 꽃을 도매소매로 팔고 싶다.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하셨으면은 꽃꽂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웃을 5천 명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명 안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꽃꽂이, 꽃 클래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상단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 블로그를 들어가서요. 그 분의 꽃꽂이 클래스 글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던 분들에게 서로 이웃 신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 클래스에 관심 있는 분들을 5천 명 이웃을 맺어 놓고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키워가면서 나의 블로그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또 글을 발행했을 때 이분들이 나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정보성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이버에서는요, 인플루언서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일상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상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일상글에 대해서. 브이로그, 일상글 좋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 인플루언서가 이미 유명해진 뒤에 그 뒤에나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심심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AI에 의해서 내가 궁금해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정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일상글이나 브이로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이에요. 내가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블로그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성 글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정보성 글이란 뭐냐? 내가 궁금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을 올리실 때 마찬가지로 서론을 빼고 올리시는 거예요. 맛집 정보에 대해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 근처 맛집에 대한 글을 올리신다면은 서론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람이 불어서 친구랑 만나서 어디를 갔는데 이런 서론이 있죠. 이거를 빼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서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알찬 정보를 담아서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